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에서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 알기라는 학습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론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추론은 무엇이었나요? 네, 추론은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본달지 아니면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단서를 확인하고 짐작해보는 활동이 추론이라고 배웠어요. 네, 이번 시간은 국어 교과서 214쪽인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추론하는 방법을 탐구해 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내용의 제목은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인데요. 제목과 그림만 살펴보고 어떤 내용일지 한번 추론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 제목이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이기 때문에 수원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화성성역의궤라는 그림이 제시된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기록으로 뭔가 남겨졌구나 뭐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주자면 2011년까지는 화성이라고 했어요. 그냥 수원자가 없이 그냥 화성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정식 명칭이 수원 화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기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장안문이라는 수원 화성의 문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수원에 가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성인데 성은 보통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성은 원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일자로 짓는 것보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짓는 게 뭐가 좋을까? 네, 그래도 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튀어나와 있는 게 더 막기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수원 화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줄지,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성역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성역의궤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열차는 수원 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윤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네, 잘 들어봤나요? 그러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간단하게 내용 파악 문제 2가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어떤 기록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네, 이 부분 있었죠. 수원화성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네, 이런 부분 들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공식 문서인데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수원화성 근처에는 또 어떤 문화유산이 있다고 나와서요. 끝부분에 제시가 됐죠? 윤건릉과 용주사. 선생님 발음이 좀 어렵네요. 선생님은 수원화성을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다음에 수원화성 놀러 갔을 때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봅시다. 네,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내용이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판단한, 추론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6.25 전쟁 때 수원화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수원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구나. 지금 있는 건 원래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네, 이 추론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단서를 근거로 추론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 확인하기. 네,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은 볼거리가 많다는 내용도 있었고,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경주 여행을 갔을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세 개 중에 두 개는 제시된 내용이었고, 하나는 이 듣는 사람의 경험이 들어갔네요. 들었던 내용과 경험이 합쳐져서 어떻게 추론이 되었을까요? 수원화성에 직접 가보려면 운동화를 신는 게 좋겠다. 다 돌아보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내가 예전에 경주 여행 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면 좋겠다. 네, 어떤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예전에 수원화성에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 맞아. 도는데 한참 걸렸지? 다음에 갈 때는 지도를 보고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떠올려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16쪽 4번으로 가볼게요. 낱말의 뜻을 이해하며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했어요. 사타와 감상이 있네요. 네, 먼저 사타부터 읽어볼게요. 윤수는 체육자료실에서 깔개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네, 깔개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는 국경지방의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적을 침략에 대비했다. 예, 첫 번째 사타랑 두 번째 사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의미상으로는 좀 비슷은 한데 약간 다르죠. 그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뭔가 쌓는 느낌이고 두 번째도 쌓긴 쌓는데 규모가 어때요? 훨씬 더 크죠? 앞에 윤수가 했던 거는 뭔가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서 이렇게 얹어놓는 개념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뭔가 건축물, 구조물을 쌓아놓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낱말은 똑같은 낱말이지만 의미가 비슷한데 약간 다른, 네, 이 정도. 이런 낱말을 뒤에서 이제 다이어라고 배울 건데요. 그럼 감상은 앞에 사타처럼 형태는 같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런 다이어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감상 첫 번째. 자, 우리 모두 혜은이가 그린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자. 뭔가 예술 작품을 즐기고 평가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비가 내리면 영선이는 감상에 빠지고 난다. 여기서의 감상은 어떤가요? 앞에서 혜은이가 감상했던 거랑 영선이의 감상은 비슷한 느낌인가요? 전혀 다르죠. 앞에서는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이고요. 뒤에서는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느낌이 생기는, 우리 비 오는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아지잖아요. 거기다가 뭐 슬픈 음악이 싹 들려와. 아니면 뭐 가을에 바람이 불어와. 이럴 때 뭔가 예전에 없었던 그런 마음속에서 느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그런데 미술작품 감상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죠? 이렇게 형태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두 낱말을 동형어라고 해요. 앞에서 사타는 다이어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동형어라고 했어요. 다이어랑 동형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형태가 같은 낱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다이어는 그 각각의 낱말별로 뭔가 뜻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형어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요. 네, 두 개의 차이점 알겠나요? 2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을 다이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국어사전에 나온 설명을 살펴보고 다음 낱말이 쓰인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1번 화성성역 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차곡차곡 쌓았다는 게 아니라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2번 들어볼게요.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정조가 좋은 자리를 고른 게 성품이나 인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좋다 1번과 2번 모두 뭔가 긍정적인 괜찮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의미는 비슷하게 통하죠. 네, 아래로 가볼게요. 형태가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동형어라고 해요. 이번에도 어떤 낱말에 대한 설명인지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3번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네, 확인하기 전에 위에서 다이어에 붙어있는 번호랑 약간 다르죠? 이렇게 형태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동형어에는 이렇게 낱말 옆에 조그만한 숫자가 붙어있고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들으려면 각각의 낱말로 찾아가서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사타를 검색해 본다면 네, 뜻이 하나가 나왔네요. 자, 하나가 나왔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1번 네,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에 얹어 놓다. 2번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에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이렇게 각각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 의미들, 뜻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어예요. 그런데 동영어는요, 검색을 해보면 각각 뜻이 다른 낱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 1, 감상 2 해서 다른 낱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낱말을 클릭을 하면 그 낱말에 대한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딱 봐도 6개의 감상의 뜻이 제각각이죠. 1번 감상은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또 4번은 귀한 사람에게 올릴 음식상을 미리 살펴봄. 이것도 감상이래요. 네, 이렇게 형태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낱말들을 우리는 동형어라고 배웠습니다. 3번 답을 말하다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3번 답은 뭐예요? 네, 감상 5죠.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거. 네, 4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르다일까요? 윤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까지예요. 네, 어떤 부르다입니까? 네, 1번 부르다죠. 부르다 1이죠. 네, 1번 부르다는 누구를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2번은 배가 부른 거고요. 전혀 뜻이 다르죠? 이런 게 바로 동형어라고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8쪽에서는요. 들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이 직접 추론한 내용을 적어보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이 내용을 듣고 이렇게 추론해봤대요. 수원화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건축물이구나.
왜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잖아. 그러니까 훌륭하지. 이렇게 추론했어요. 아래에 빈칸으로 세 부분도 제시되어 있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고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빈칸에 정리해 주세요. 네, 잘 해봤나요? 두 번째,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이 내용을 듣고 화성 성역 의궤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고 6.25 때 파괴된 그 화성을 원래 모습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추론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추론했나요? 세 번째,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자리에 지었으니까 좋은 자리에 지었다고 했죠? 정조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좋은 자리에 지으려고 노력했을까? 정조 임금이 수원화성을 짓는데 관심이 엄청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도 좋은 자리에 엄격하게 골랐겠지. 네, 정조 임금은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어디에도 볼거리가 많구나. 네, 수원화성 말고도 윤건릉과 용주사에도 볼거리가 많구나. 이런 내용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과 선생님이 추론한 내용 어떻게 비슷한가요? 이건 꼭 정답이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주어진 내용, 제시된 내용을 근거 삼아서 추론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219쪽으로 가볼게요. 친구들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했어요. 어떻게 추론을 해 나갈까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수원화성이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든 까닭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 수원화성에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답해보면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의 내용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랫부분에다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기에선 이렇게 나왔네요. 수원화성에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면서 글쓴이의 생각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나 두 개 정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왜 더 둘러볼 곳을 윤건릉과 용주사라고 했지? 왜 여기를 추천했지?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아마 거리가 좀 가깝나? 가까울 것이다.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두 번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정조가 수원화성을 쌓은 까닭이 무엇일까? 이 내용에서는 수원화성을 쌓은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왜 쌓은 거지? 물론 여러분이 그 까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추론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하나씩 질문을 더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 하나 더 만들었는데 수원 화성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붙임딱지 3번을 붙이는 건데요. 추론하는 방법을 알맞은 문장으로 완성해 봅시다 했어요. 지금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다 하나 있고요. 나머지 4개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보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영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고요.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서로 질문을 만들고 서로 묻거나 답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 배워보고 직접 추론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